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과 수업을 시간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범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과학 교과목에 그 가르쳐야 될 내용,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 그걸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그 협의의 교육과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교육과정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의 운영, 교과의 편성, 교육 내용 이 전체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일어나는 국가 수준의 교육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문서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아마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는 방법을 배우긴 했을 텐데, 여기 화면에 보면은 저는 예전에 1차 때부터 교육과정들을 다 그 정리를 해서, 물론 연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그 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교육과정이라고만 말을 쳐도 교육과정정보센터, 여기 NCIC GOKR 나와 있죠. 여기로 바로 이동해서 교육과정들의 그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교육과정은 그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그 말들이 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맨 처음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이 1997년도에 나왔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교육과정이 그 짧으면은 한 5, 6년, 길면 한 10년 이 주기로 이제 약간 변해왔거든요. 약간 뭐 정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교육 기조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7-2차라고 부를까, 뭐 8차라고 부를까 이런 그 논의들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시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앞에 연도를 붙여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게 좀 공식 명칭이라 좀 그런데 우리는 보통 2007년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거는 2015년도에 고시가 됐던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하고 같이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차 적용을 하다가 올해 비로소 전학년에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은 당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론 그 다음 교육과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교육과정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등학교는 보통 학년이라고 구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선택형 교육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과 교육과정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안에는 여기 목차를 보면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과학,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포함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공통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물리학 1, 물리학 2,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이 있고 진로선택 과목이라서 나머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편제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쪽이 나을 테니까
요게 고등학교, 잠시만요. 예,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그러면 처음에 교육과정의 강론에는요, 처음에 성격이 나와 있고요. 아마 성격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뭐 이 내용들이 어떻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처음에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그래서 목표는 잘 알다시피 그 과학의 교과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개념, 그리고 그 이 탐구, 그리고 과학의 즐거움이나 유용성과 관련된 그 뭐라고 해야죠? 정의적인 내용.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흥미호기심까지 정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은 그 이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 STS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과 내용 체계들을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제목이 보통 교과의 단원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학습해야 된다. 요걸 바탕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학교의 교육 내용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 밑에 그 설명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설명이 탐구 주제 및 활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요러요러한 정도의 내용은 탐구로서 그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그 검정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검정 인정 합해서 이제 검인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학교과, 중고등학교 과학교과는 검정교육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즉 뭐냐면은 심사를 해서 교과서를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이거는 바이블처럼 놓고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탐구 주제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사실 교육과정에는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어디 볼까요?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과 해설. 그 다음에 6차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과 해설. 이렇게 해설서가 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해설서를 만드는 게 약간 부담이 돼서 2007년까지는 해설서가 만들어졌거든요. 2007년에도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 해설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육과정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해설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 주요한 해설만 살짝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도 이제 교육과정 문서 속에 있으니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기는 하죠. 네, 평가 및 유의사항. 그리고 요 내용들을 각 단원별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뒤에 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관련돼서 교수학습의 방안 뭐 내용 나와 있고 읽어보면은 당연한 거 왜 써있나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교과서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평가의 방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내용들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고 아마 그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들은 이제 각 교과마다 다 개발이 되어 있겠죠. 이 교육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느냐, 그런 거랑 관련된 약간의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각각의 법률이면 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걸 우리는 보통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강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각 교과 시간에 좀 살펴봤을 테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갈 거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살펴볼 거니까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통로는 역시 NCIC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총론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띄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총론의 맨 처음의 내용은요.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의 맨 그 표지 바로 다음에 교육과정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것은 2015년도 12월 달에 처음에 고시가 됐죠. 처음에 15년도에 고시가 됐으면 16년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고시된 걸 바탕으로 우선 학교가 뭐 바뀌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과목이 바뀌면 필요한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그 선생님도 보충해야 될 것이고, 또 교과목도 우리는 사실은 과학교과이기 때문에 과학교과는 뭐 완전히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그 메인 주요 교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과목들,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과목이 있는데, 그런 교과목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이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은 교과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나오면은 그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 학교의 그 교육이 바뀌어 나간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랑 관심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언제 적용되기 시작하냐? 2018년 3월 1일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15년, 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교과서를 개발을 하고 또 교과서를 검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교육과정이 2015년도에 고시가 되니까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서 보통 2015년도 한 여름부터는 교과서 집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중학교 3학년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고등학교도 입학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택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목을 언제 배울지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는 맨 처음에 2018년도에 모두 다 개발을 해놓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2019년 출판사에 따라서는 2019년도에 나온 교과서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거 맨 처음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은 교육과정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지? 고시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적용되는 시점이 다른데 이거는 교육과정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예를 들면은 7차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여기 총론이 없네요.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적용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이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있었습니다. 아닌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좀 헷갈리네. 7차 교육과정만 해도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하겠네요. 어쨌든 이 통론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마다 적용 시기가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약간 비운의 교육과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인데 보면 알죠. 2007에 2009 2년 만에 개정됐잖아요. 이때가 약간 이게 교육과정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09년에 그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온 게 뭐냐면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나와서 이제 적용이 초등학교부터 적용되고 중학교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적용시키기 전에 교육과정을 정부에서 바꾸고 싶어 했어요. 뭐 그때가 어느 시즌인지는 찾아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바꾸고 싶어가지고 얼른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약간은 졸속하게 만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는 적용을 못했어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개발은 됐는데 학교에 적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바로 다음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학교 초등중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순의 공통성과 지역의 개인순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공통성과 다양성. 그리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뭐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와 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 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역량 우리가 앞에서 과학과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말고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따로 있습니다. 좀 이건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육학 논술 시험에 아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다 과학과 핵심 역량 5개.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인문사의 경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있고요.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밑에 콘센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중학교의 교육 목표,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편성 운영과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는 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고 봐야 될 부분들이 특히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아까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했고요. 고등학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되네요.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교과군별 필수이수 단위는 그 무슨 과목을 몇 시간 편성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 그거를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8단위로 8단위라고 하는 게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떤 학교는 6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물리 같은 경우도 핵물이나 물리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다 개설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2시간씩 쪼개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라고 있는데 이 전문 교과는 그 학교 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관련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쓰는 전문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학급 회의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도 역시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과학 수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과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크게 관심은 없으니까 대략적인 것만 보면요. 과학과 실과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3, 4학년 204시간, 5, 6학년 340시간이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3, 4학년은 3시간, 5, 6학년은 4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배당은 한 학기를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17주로 이제 한 학기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34주가 한 학기예요. 그럼 34주에다가 3을 곱하면은 102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204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주에 6시간을 수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 3시간, 실가 3시간. 요 5, 6학년은 과학 4시간, 실가 3시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중학교 편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사실은 이제 중학교까지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자, 교과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기술, 가정정보 포함해가지고 600시간 이렇게, 680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근데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보통 1학년 때 3시간, 2학년 때 4시간, 3학년 때 4시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09 예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어왔던 내용들인데요. 학습 부담 적정화 때문에 이수교 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많이 배우면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채용 예술 같은 그 예체능 교과목들은 그 8개에서 제외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군별로 실수 증감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는 별로 그렇게 그 특성화들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학교는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학기 운영. 아마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기를 해서 자유학기제 꼭 1학년을 명시한 건 아닌데 1학년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시험도 안 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험 활동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가를 그냥 하지 않고 이번에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지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식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고등학교 좀 복잡해요. 우선 보통교과의 영역은 그러니까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라고 있는데 전문교과는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 보통교과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도록 할게요. 보통교과는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4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의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의 사회과학, 그 다음에 체육에서 생활교양은 뭐 나머지 것들을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통교과 중에서는요,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뭐냐면은 누구나 해야 될 과목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요게 이제 보통교과로 공통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아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이 바로 학급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건데요. 각 교과 군별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단위 수입니다. 여기서 이수단위라고 하는 거는 학기별로 몇 시간의 수업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체 졸업을 하려면요. 204시간의 그 이수 단위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24시간을 빼니까 180시간의 이수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80시간이니까 그 6학기 어떻게 되는 거죠? 180시간이니까 그러니까 180시간이니까 6학기로 따지면은 30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창의적 체험 활동이 4시간이 있으니까 34시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일주일 시간표에 작성되는 시간이 34시간이 잡히게 됩니다. 요거를 34시간 중에서 4시간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니까 30시간을 어떤 과목으로 편성할 것인지를 다양하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필수 이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어는 최소 10시간, 수학은 최소 10시간, 영어도 10시간, 한국사 최소 6, 사회 10, 과학은 약간 좀
봤다고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회보다 과학이 많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하고 예전에 한국사하고 합쳐가지고 과학하고 똑같았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손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체육연수 10시간, 뭐 생활교양 16시간에서 94시간은 최소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럼 180시간에서 94를 빼면은 86시간이죠. 그 86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몰빵에 와서 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까봐 국어는 안 하죠. 수학 영어에만 몰빵으로 86시간을 집어넣을까봐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초교과의 영역 이수는 총합의 50%를 통이수 50%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뭐냐면은 뭐 이거를 180시간을 교과 군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90시간을 기초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학교마다 요걸 조정하기 위해서 수학을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영어를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 과목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교과목들은요, 그 기본 5단위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 기본 5단위가 그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나요? 기본 5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단위 내에서 감에서 편성 운영할 수가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들은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과학탐구 실험은 이수단위 증거 없이 무조건 2시간을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예술교과군이 지금 합쳐가지고 20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5단위만 개설할 수도 있고요. 생활교양이 16단인데 12단위만 이상할 수 있도록 약간 이수의 기준을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이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보통 뭐라 그러죠?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일반 보통 교과목이 뭐가 있냐? 우리는 과학이니까 탐구에서의 과학만 보면요. 공통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에서 물화생지 교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에서 투 과목들과 나머지 3개 교과목. 이 과목들은 사실은 거의 학교에서 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교과를 봐야죠. 자, 전문 교과 아까 제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전문 교과목이 지금 여기에 이게 전문 교과 1이고요. 이게 전문교과 2입니다. 그러니까 2는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과목이 이게 다 과목이에요. 각 과목들마다 교과서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교과서도 일부 있죠.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문교과 1에 과학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라서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1, 2,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정보과학, 융합탐구과학, 과학과제 연구, 생태환경 이렇게 16개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나중에 그 다음에 다른 거 소개할 때 과학고등학교 소개를 잠깐 할 텐데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 전문교 과목을 2개 이상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들의 내용에 여러 개의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출제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10개 뭐 요렇게 과목 선생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뒤에 있는 기계, 전자전자, 화공, 섬유 뒤에 보면은 뭐 이런 인쇄 이런 교과목도 있고요. 미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교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업교과들, 그러니까 이 특성화 교육과랑 관련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그 교과목 이수 단위 이야기했잖아요. 공통 과목은 2단위 내에서 이제 감에서 운영할 수 있다니까 5단위가 기준이면은 3단위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교과목들 나머지 교과목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수는 5단위인데
교양교 과목을 제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의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증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 나중에 교육과정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면 거기에서는 증에서 1단위 정도는 증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교양과 진로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라면요.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특히 과학탐구 실험은 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통합과학은 그 기본 5단위라고 하지만 요거는 좀 약간 변형이 돼서 8단위가 기본입니다. 8단위에서 2단위 범위에서 증감하기 때문에 6 또는 8로 보통 많이 운영을 해요. 물화생지 왕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2단위 범위 내에서 그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최소 3과 최대 8까지 가능하고요. 물화생지 완투 과목은 최소 2, 물화생지 완 같은 경우는 3에서 7까지 가능하고 물화생지 완투 과목은 2에서 8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2단위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2단위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뭐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학생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편성하는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 소개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2000 계획서 이거는 어디를 하나 볼까요? 고르는 것도 어렵네. 서울 어디 있죠? 해운여고. 자, 서울 해운여고의 교육과정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17이니까 교육과정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그 7, 8, 9, 2009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적용되는 그런 학년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과학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통합과학에는 그냥 과학이죠. 물리와 화학과는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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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요. 그 학교에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또 이게 과학중학교에서 과학중점학교 계열 이렇게 따로 있어서 학년들마다 배우는 단위들이 다릅니다.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서는 그 3단위를 배우는데 그 생명과학, 지구과학 2는 2단위 배우고 2학기 때 그 3단위, 3단위, 여기 어디죠? 자연과 과학이네요. 자연 계열에서는 합쳐서 물리화학은 3단위 중에서 하나만 배우는데 과학 중점 과정 애들은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이런 과목들의 편성이 학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 어떤 학생은 이거를 5시간 배우기도 어떤 학생은 6시간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년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보통은 그대로 해요. 특별하게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근데 교육과정이 변할 때는 이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의 고려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교사의 수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있고 가르칠 과목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교사 1인당 수업 시수가 나오잖아요. 그 수업 시수가 기준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외부에서 교사를 한 명 충원을 해와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준 시수가 모자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한 명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과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 되게 좀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처음에는 이런 것 좀 신경을 덜 쓰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학교의 전체의 어쨌든 교육의 방향, 교과목의 편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사실 과학도 그 맨 처음에 교육과정이 만들 때부터 그 수업 실수라 그래야 되나요? 점점 줄어왔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경우가 뭐 1학년 때도 4시간이었다가 1학년 때 3시간으로 줄고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이 될 때 모든 교과목과 관련된 단체, 학회 이런 곳에서 우리 교과목을 필수로 해달라, 우리 교과목을 뭐 몇 시간 늘려달라 이런 식의 그 이 싸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주관하는 곳이 요즘에는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따로 별도로 하지만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로 진행을 해서 교육과정 평가원 앞에는 교육과정 개정할 때마다 온갖 그 단체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면 좀 그런가요?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과 관련돼서 한 번쯤은 그래도 어떤 것들이 총론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과제라기보다는 이 강의를 듣고 난 후기 4줄, 한 5줄 정도를 댓글로 적는 것으로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